여러분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요즘 계단 오르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병뚜껑 여는 게 힘들어지셨나요? 사실 저도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런 변화들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병원에 7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이 오셨어요. 얼굴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요즘 하루에 계란 3개씩 먹고 두부도 매일 한 모씩 먹는데 왜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을까요? 오히려 작년보다 더 약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착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계란하고 두부만 열심히 먹으면 근육이 유지될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계란과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하지만 노년기 근육을 지키기에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은 20대 중반을 정점으로 해서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근육 감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죠. 이걸 전문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근감소증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계십니다. 바로 단백질의 질입니다.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와 달리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은 사람처럼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게 바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류신이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노년기에는 이 스위치가 점점 둔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합니다. 계란 한 개에는 류신이 약 0.5g 정도 들어있어요. 두부 한 모에는 약 2g 정도 들어있고요.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기 근육 합성을 제대로 자극하려면 한 끼에 최소 2.5에서 3g의 류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계란과 두부만 드시는 분들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식품을 챙겨 드시는 분들의 근력 유지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활력도 다르고 일상생활도 훨씬 더 활동적이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최고의 단백질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이 들면 고기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소고기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6g 들어있고요. 그 중에서 류신이 무려 2.2g이나 됩니다. 계란 4개를 먹어야 나오는 류신이 소고기 100g에 들어있는 겁니다. 게다가 소고기는 완전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전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흡수율입니다. 소고기의 단백질 소화 흡수율은 약 94%에 달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70에서 80% 정도인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흡수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75세 남성 환자분인데요. 2년 전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힘드셨습니다. 근력 검사를 해보니까 정상 범위의 60%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일주일에 4번 정도 소고기 100g씩 드실 것을 권했습니다. 물론 운동도 함께 병행하셨고요.
6개월 후에 다시 뵀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력 검사 결과도 정상 범위의 8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 들면 고기를 끊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고기를 먹으니까 몸이 살아나네요. 물론 소고기를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기름진 부위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안심이나 우둔살, 홍두깨살 같은 살코기 부위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구워 드시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조리법이 소화에 더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사골곰탕이나 소고기 무국 같은 국물 요리는 소화도 잘 되고 수분 섭취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노년기에 정말 좋은 메뉴입니다. 혹시 소고기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걱정하시나요? 사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식품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보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적당량의 살코기 섭취는 오히려 근육 유지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최고의 단백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등어입니다. 사실 저도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고등어를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고등어 한 토막 구워서 먹으면 하루 종일 몸이 가볍거든요. 고등어가 단백질 식품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고등어가 노년기 근육 유지에 특별히 좋은 이유는 따로 있어요. 고등어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0g 들어있고 류신도 1.7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고기보다는 조금 적지만 여전히 계란이나 두부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죠. 그런데 고등어의 진짜 강점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오메가3가 왜 근육과 관련이 있냐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만성염증이 증가합니다. 이 만성염증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고 근육 합성을 방해하거든요. 오메가3는 바로 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2020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단백질을 함께 먹었을 때 근육량이 더 효과적으로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메가3가 근육세포가 단백질을 흡수하는 걸 도와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메가3는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 같은 존재인 거죠. 제 외래에 오시는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채식 위주로 드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근력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체중은 정상인데 근육량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런 걸 숨은 비만이라고 하죠. 제가 이분께 일주일에 4번 정도 고등어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린내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레몬즙을 뿌려서 구우니까 훨씬 먹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분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이게 고등어 효과인가요? 무릎도 덜 아프고 계단도 훨씬 수월하게 올라가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1.2kg 증가했고 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저는 이게 고등어의 이중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단백질로 근육을 만들고 오메가3로 염증을 잡으니까 시너지가 나는 거죠. 고등어를 드실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 구이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우세요. 그러면 고등어 자체의 기름이 나오면서 촉촉하게 익습니다. 소금은 최소한으로만 뿌리시고요. 여기에 무채나 양파 절임을 곁들이면 비린내도 잡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혹시 생선 가시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요즘은 마트에서 가시 없는 고등어 필렛도 많이 팔아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안전하게 드시려면 이런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고등어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통조림은 고압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가시까지 부드러워져서 먹을 수 있거든요. 칼슘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고등어는 신선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등 푸른 생선은 상하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눈이 맑고 아가미가 선홍색인 신선한 걸 고르셔야 합니다. 냉동 고등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배에서 잡자마자 급속 냉동한 제품이 신선도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고등어 말고 다른 등 푸른 생선은 어떠냐고요? 물론 좋습니다. 삼치나 꽁치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제가 고등어를 특별히 추천하는 이유는 가격 대비 효율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부담 없죠. 노르웨이 고등어든 국산 고등어든 영양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니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최고의 단백질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식품인데요. 바로 새우입니다. 새우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새우입니다. 새우는 사실 단백질 함량으로만 따지면 소고기나 고등어보다 조금 낮습니다. 100g당 약 18g 정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새우가 노년기 근육 유지에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단백질 밀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기 쉽죠. 그런데 단백질은 충분히 먹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노년기의 딜레마입니다. 바로 이때 새우가 완벽한 해답이 됩니다. 새우 100g은 고작 1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요. 소고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면서도 단백질은 18g이나 들어있죠.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체중 관리를 하면서도 근육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예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추천하는 게 바로 새우입니다. 칼로리 걱정 없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새우에는 키토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새우 껍질에 많은데요. 이 키토산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물론 새우 껍질을 통째로 먹기는 어려우니까 새우 자체의 키토산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새우의 장점은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에 중요하고 상처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노년기에는 이런 미네랄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새우 하나로 여러 영양소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72세 남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식단 관리가 정말 까다로우셨어요. 고기를 먹자니 칼로리가 걱정되고 두부만 먹자니 근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분께 새우를 추천했습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 새우 15마리씩 드시라고요. 3개월 후에 다시 됐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체중은 2kg 줄었는데 근육량은 오히려 0.8kg 늘어났어요. 당화 혈색소 수치도 개선됐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새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새우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찜을 가장 추천합니다. 새우를 삶거나 찌면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고 소화도 잘 됩니다. 마늘과 함께 찌면 비린내도 잡히고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새우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 새우볶음도 좋은데요. 기름은 최소한만 사용하시고 채소를 듬뿍 넣어서 볶으시면 한 끼 식사로 정말 완벽합니다. 혹시 새우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나요? 사실 이것도 오래된 오해입니다.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새우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건 식품의 콜레스테롤보다 포화지방의 영향이 훨씬 크거든요. 오히려 새우는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우는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화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새우는 육질이 부드럽고 섬유질이 적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위장이 약한 환자분들에게도 새우를 자주 권합니다. 새우를 고르실 때는 껍질이 투명하고 윤기가 나는 걸 선택하세요. 머리가 붙어 있는 새우라면 머리가 몸통에 단단히 붙어 있고 검게 변하지 않은 게 신선한 겁니다. 냉동 새우도 괜찮습니다. 요즘 냉동 기술이 좋아서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유통 과정이 짧아서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노년기 최고의 단백질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고기, 고등어, 새우. 이 3가지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근육 유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3가지를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첫째,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세요. 많은 분들이 저녁에만 단백질을 몰아서 먹으시는데 이건 비효율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각의 단백질을 배분해서 드시는 게 근육 합성에 훨씬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끼에 단백질 25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고기로 치면 100g에서 120g, 고등어로 치면 한 토막 반 정도, 새우로는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노년기 근육 합성에 필요한 유신도 충분히 공급됩니다. 둘째, 탄수화물과 함께 드세요.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탄수화물도 꼭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근육세포로 아미노산이 들어가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을 때 밥을 함께 드시는 게 좋고 고등어를 먹을 때도 밥이나 감자를 곁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탄수화물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고요. 식빵보다는 통밀빵이 좋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탄수화물이 근육 합성에도 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채소도 함께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을 도와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셋째, 운동과 반드시 병행하세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단백질을 먹은 후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스쿼트,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한 번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투자하세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78세 여성 환자분인데요. 처음 오셨을 때는 집안일도 힘들어 하실 정도로 근력이 약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매일 아침 15분씩 맨손 체조를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손자, 손녀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근육량도 3kg이나 증가했고요.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80 전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90까지도 거뜬할 것 같아요. 넷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서 노폐물 처리가 늘어납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컵, 식사 30분 전에 물 1컵,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비타민 D를 꼭 챙기세요. 비타민 D가 뼈 건강에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사실 근육 건강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 합성이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해요.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게 좋은데요. 자외선이 강한 한낮보다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적당합니다.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산책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햇빛 쬐기가 어려우시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루 1000IU에서 2000IU 정도가 적당한데요.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과다 섭취하면 몸에 축적될 수 있거든요. 이제 실전 식단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일주일 단백질 식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고등어구이와 잡곡밥, 점심에는 소고기 무국과 밥, 저녁에는 새우볶음. 화요일 아침에는 계란말이와 밥도 괜찮고요. 점심에는 고등어 김치찌개, 저녁에는 소고기 샐러드. 수요일에는 아침 새우죽, 점심 소고기덮밥, 저녁 고등어 조림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매일 3가지 단백질 중 최소 2가지는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에서는 철분과 아연을, 고등어에서는 오메가3를, 새우에서는 저칼로리 고단백을 얻는 거죠. 가끔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럼 닭고기는 어떤가요? 돼지고기는요? 물론 닭고기와 돼지고기도 훌륭한 단백질입니다. 특히 닭가슴살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정말 좋죠. 하지만 제가 오늘 소고기, 고등어, 새우를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이 3가지가 노년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장 균형 있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닭고기는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닭가슴살만 계속 드시면 질릴 수 있으니까 소고기, 고등어, 새우와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돼지고기는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좋은데요. 가능하면 삼겹살보다는 안심이나 등심 같은 살코기 부위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식사 타이밍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에 영양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거든요. 특히 단백질은 아침에 먹었을 때 근육 합성 효과가 가장 큽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아침에 충분히 먹은 그룹이 저녁에 몰아서 먹은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가 훨씬 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소고기나 고등어, 새우를 챙겨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아침에 입맛이 없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럼 새우죽이나 소고기죽으로 시작해 보세요. 죽은 소화도 잘 되고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야채를 듬뿍 넣으면 영양도 풍부하고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자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늦은 시간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덜 된 채로 잠들게 되는데 이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수면도 근육 회복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숙면을 취해야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고 근육이 회복됩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비밀은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고기, 고등어, 새우, 이 3가지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즐겁게 먹는 겁니다. 억지로 먹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독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맛있게 드세요. 음식을 씹는 것 자체도 뇌 활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 치킨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잖아요. 그럴 땐 드셔도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5번 정도만 제대로 챙겨 드시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이틀은 여유롭게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83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건강하세요.
지금도 등산을 다니시고 손주들 밥도 해주십니다. 제가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매일 고기, 생선, 새우 골고루 먹고 움직이고 웃으면서 살았을 뿐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작은 목표부터 세우시라고 권합니다. 이번 주부터 월수금에만 소고기나 고등어나 새우 중 하나를 먹어보세요. 그게 익숙해지면 화목토로 늘려보시고요. 이렇게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경제적인 부담이 되시나요? 사실 소고기, 고등어, 새우는 그렇게 비싼 식품이 아닙니다. 소고기는 한 번에 100g이면 충분하고 이게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됩니다. 고등어는 한 마리에 3,000원에서 4,000원, 새우도 한 팩에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하루 식비로 치면 다른 가공식품이나 건강식품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제철 식품을 활용하세요. 가을에는 고등어가 싸고 맛있고요. 겨울에는 새우가 좋습니다. 소고기는 할인할 때 사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뜰하게 장보는 것도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젊어졌다고 말할 거예요. 1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 채널에 좋은 소식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